하지만 전북 관련 내년도 예산 확보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가 새 정부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와 함께 찬반 양측의 입장도 정리해봤습니다. 근현대 민중운동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들에 대해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신통치 않은데 그나마 정권 교체가 디딤돌입니다. 정치권까지 전북목 찾기에 힘을 실으면서 올해 수준을 뛰어넘는 예산 확보가 목표입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전북 관련 예산이 여전히 5조 5천억 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제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전북 몫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차관도 바뀌지 않았고 간부들도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변화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은 국가 예산 확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화답했습니다.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런 것에 당을 떠나서 모두 힘을 합쳐서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전북 몫을 역설해 더 이상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권 창출을 한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과실이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도 자신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배정된 만큼 제 몫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 잘 해나가고 우리 국민당하고 또 여기 바른당하고 야당에서 또 밀어주고 이렇게 쌍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기 때문에 전북 의원 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진한 만큼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진행을 약속한 새만금 사업과 혁신도시 금융도시화, 탄소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 확보뿐 아니라 사업의 근거가 될 관련법 개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과 이계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만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농생명 클러스터와 혁신도시 금융도시 육성,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 정부가 4대강 보개방 방침을 밝히면서 환경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다시 쟁점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조기 개발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고 내부 매립도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는 등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새만금을 이제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예산을 좀 집중해서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되도록. 하지만 동시에 새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 다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4대강의 일부 보를 개방하기로 전격 결정한 점에 비추어 새만금에서도 수질과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란 관측입니다. 보를 막아서 수질을 악화시킨 4대강과 방조제를 막아 내부 호수의 수질이 나빠진 새만금은 사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정책적인 태도들은 매우 모순적인 것이고요.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잘 진행해서 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현재 새만금 호수를 담수화하고 수질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새 정부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드러난 이상 새만금 수질 대응과 해수유통 문제도
변화를 겪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새만금의 오랜 해수 유통 논란은 심각한 수질 오염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전라북도는 담수화가 전제된 기본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여 년. 내부 호수의 수질은 5, 6급수까지 떨어졌고 바닥부터 무산소층이 확산되며 대규모 물고기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만이라도 지나면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죠. 특히나 저소층에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이나 어패류들. 해수를 유통하라! 환경단체는 한계에 부딪힌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선 깨끗한 바닷물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공간에서 생명력을 되찾은 시와호처럼 상시적으로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조력 발전과 수산업 회복으로 경제적 효과도 얻자는 겁니다. 사실 여기를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지만 새만금은 세계 3대 갯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복원은 안 되겠지만 부분만 복원된다 하더라도 저기 순천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반면 정부나 전라북도는 담수화를 전제로 한 기본 계획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를 유통하면 농업용지에 필요한 담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와호에 비해 규모가 큰 새만금은 해수를 유통해도 수질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 용지 조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제 농업용수 공급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담수화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환경 변화를 보여준 새만금. 조기 개발이라는 단일 프레임을 넘어 진정한 대안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과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금융중심 도시 조성, 탄소 소재 산업의 국가 지원 등 지역 발전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쌈 채소만 잘 골라 먹어도 암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농촌진흥청이 항암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기능성 쌈배추를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옛부터 농가에서 기름을 짜는 데 이용해왔던 야생 유지배추. 농촌진흥청은 유지배추에 항암과 활성산소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쌈채소로 자주 먹는 청경채와 2종 교잡을 시도한 결과 일반 배추에 비해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최대 20배 많은 새로운 쌈배추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40일 정도만 심으면 한 50에서 100장짜까지 식물을 육성해서 쌈을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청경채를 교배했습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배추 가운데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된 배추는 모두 11종류. 이미 10여 곳의 국내 종묘회사에서 분양을 요청한 상태여서 일반 농가에 종자가 보급되는 과정을 거쳐 빠르면 2년 후에는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처음 접하는 쌈채소지만 시식에 나선 사람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한 쌉싸름이 더 있어서 조금 더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진청의 이번 연구 결과는 페브스 오픈바이오 등 국제적인 저명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한국민중운동의 시발점 동학농민혁명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그간 2차례 신청해서 실패를 맛봤는데 세계인의 동학정신 공유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계획하고 돌린 사발통문입니다. 주모자를 알 수 없게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농민군의 해산을 촉구하는 효유문을 보냈지만 반대로 봉기를 독려하는 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현대 민중운동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 농민과 관군, 일본 등 각각의 시점에서 쓰인 다양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175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중요한 기점을 이룬 혁명인 만큼 이런 기록들은 세계 여러 사람들 또 역사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동학 농민혁명은 상하 귀천, 남녀가 모두 평등하다는 당시로선 급진적인 사상을 내세웠고 3.1운동과 4.19, 5.18로 그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혁명 이후 일제 침략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동학혁명 때문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으로 이런 가치들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2013년과 15년 두 차례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 접근과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어떤 발굴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가치를 널리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체계적인 접근이 앞으로 요구됩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정읍경찰서는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정읍시 국장급 공무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의 승진과 전보 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내 주요 약수터가 수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 좁은목과 완산 칠봉 약수터, 모악산 수황사 약수터 등 지정 약수터 9개소에 대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인 45가지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농번기를 맞은 농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임직원 60여 명은 오늘 김제 거야마을을 찾아 일손 돕기와 함께 국민연금 상담과 전기시설 점검 등의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전주시는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기차가 운행되지 않는 아중역 주변에 5,800여 그루의 나무와 억새, 3,900여 개의 식물을 심는 등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역 앞에 조성된 첫 마중길에서 아중역 정원과 아중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생태 코스가 낙후된 동북권의 활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400여 명이 지원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공업과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규 병역업체 지정과 산업기능요원 배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 전주우체국 앞 내거리에서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5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는 기름이 새나오면서 불이 붙어 전소됐으며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자신의 군산집 텃밭에서 양귀비 64그루를 재배 관리한 67살 이모 할머니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익산에서도 양귀비 456그루를 재배한 60살 김모 씨가 같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경찰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0일까지 마약류 특별조사기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전주시도 변경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첨부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